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6월 16일 목요일에 미준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아주 오래간만에 종목 관련된 컨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시장 상황, 매크로 상황에 대한 기사를 많이 읽어봤는데요. 자, 그렇다고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죠. 자, 오늘 방송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테슬라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제가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테슬라잖아요. 자,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주식 차트는 테슬라의 YTD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무려 44.77%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이제 조금 더 매수를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자, 그런데 불구하고 제가 잠깐 매수의 욕구를 참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조만간 테슬라를 정말 싸게 매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까 좀 기대가 드는 이런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자, 과연 제가 이렇게 테슬라 주식을 줍줍하는 것을 멈추게끔 만든 기사 내용은 어떤 건지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월 16일 저녁에 보내드리는 미주은의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자, 제가 테슬라 주식의 추가 매수를 조금 뒤로 미루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기사입니다. 과연 이 기사에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었길래 제가 조금 더 욕심을 내면서 주가가 더 떨어지면 매수를 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됐는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가 커다란 베팅을 했다. 비트코인에 했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이러한 비트코인에 대한 베팅이 조금씩 어떻게 보면 실수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최근 들어서 가상화폐에 엄청난 폭락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자, 비트코인을 처음으로 에딩하기 시작했을 때가 2021년 초반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굉장히 좀 멋진 결정이었다. 굉장히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보였었죠. 왜냐하면 2021년 내내 가상화폐의 분위기가 괜찮았잖아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그때 뭐 한 3만에서 시작했던 게 결국 5만, 6만, 7만까지 올라가는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였던 것이 2021년의 모습이었죠. 자, 그리고 2022년 들어서도 초반까지는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최근 몇 달 동안 굉장히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의 가격이요 50% 이상 이번 분기에 떨어졌다. 따라서 4월, 5월 아직 6월 달이 마감이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2달 반 만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50% 이상 폭락을 해버렸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비트코인이 갑자기 폭락한 것이 이번에 이제 테슬라가 7월 달에 분기 보고를 할 때 굉장히 커다란 손상을 입힐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읽어볼 필요가 있겠죠. 불 마켓 바잉,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처음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할 때의 상황을 우리한테 간단히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2021년 첫 번째 쿼터 1사분기에 테슬라라는 기업은요 1.5 빌리언이나 되는 거금을 들여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15억 달러니까 굉장한 돈이죠. 그리고 이제 발란시트, 즉 기업의 대차 대조표라고 부르는 건데 거기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그런 자산이었다. 따라서 비트코인을 담은 것은 처음 있었던 일이고 굉장히 신기한 일이었죠. 자, 우리가 믿기로는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그때 테슬라가 뭐라고 발표했는지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믿고 있다. 롱텀 포텐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이 디지털 에셋이 바로 비트코인이죠. 이 디지털 자산의 잠재력을 믿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어떠한 부분에서 믿고 있냐면 첫 번째는 투자처로서의 가치, 그리고 두 번째는 유동 자산에 보통 현금을 갖고 있는데 현금을 대신할 만한 유동 자산으로서의 가치에 우리는 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테슬라의 경영진이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자, 이 문제가 뭐냐면요 미국의 회계 법상의 문제였습니다. 자, 디지털 에셋, 즉 디지털 자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고려가 되냐면요 indefinite lived intangible asset이라고 정의가 되는데 indefinite는요 끊임없이 이렇게 정의가 막혀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자산이라는 것은 이 발란시트에 들어갈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계속해서 줄어들죠. 보통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다른 건물이라든지 이러한 만질 수 있는 자산을 우리가 tangible asset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유형 자산 같은 경우는요 계속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치가 줄어들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감가상각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디지털 에셋은 그런 게 없잖아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감가상각비가 발생하지 않겠죠. 따라서 여기에 indefinite lived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intangible,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거죠. 따라서 가상화폐를 우리가 만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에셋, 자산으로 정의가 된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indefinite lived intangible asset으로 정의가 되면요, 만약에 이 디지털 자산의 가치가 줄어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impairment charge가 지금 인정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impairment charge는 뭐냐면요, 손실 금액을 반영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따라서 가상화폐의 가치가 줄어든 만큼 손익계산서에 손실로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만약에 가상화폐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요, 거꾸로 손익계산서에 플러스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는 나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좀 기업 입장에서는 불리한, 공정하지 못한 그런 룰이 지금 현재 미국의 회계법상 쓰여져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정책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상화폐 가격이 올라갈 때는 아무런 영향이 없죠. 왜냐하면 순이익이 올라가는 효과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처럼 가상화폐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 이거를 순손실로 기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닝 보고서에 적지 않은 타격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느 정도의 가상화폐를 얼마를 주고 샀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블룸버그가 지금 전망을 해볼 때 34.7K니까 34,700달러 정도를 비트코인 하나당 지금 가격을 주고 매수를 했을 거라고 지금 예측치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같은 쿼터에, 그러니까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4,800개나 되는 비트코인을 팔긴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42,800개를 샀었는데 42,800개에서 4,800개를 팔았다는 거죠. 조금 아쉽죠. 조금 더 팔았으면 좋았는데, 그때 이제 이 4,800개를 판 이유는 뭐냐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5만 달러 이상으로 치솟았죠. 그래서 처음에는 34,700달러 정도를 주고 샀는데 갑자기 가격이 이렇게 5만 달러 이상으로 올라가니까 일론 머스크가 일부의 비트코인을 팔아서 수익을 챙긴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하겠죠. 자, 그런데 업워드 트렌드, 지금 계속 올라가던 트렌드가 어떻게 보면 일시적이었다라고 얘기하죠. 적어도 이제 지난 1, 2년의 상황을 보면 그렇죠. 굉장히 잠깐 올라가다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자,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통 사람들이 묘사를 했었냐면요, non-correlated asset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연결이 돼 있지 않다, 다른 자산들하고 방향이 같이 나가지 않는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경기가 나빠지거나 다른 자산의 가격이 떨어질 때 비트코인은 원래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해칭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로 이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급삭스럽게 발생하자 가상화폐 가격이 완전히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해치 기능을 아예 하지를 못했죠. 자,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된 거고요. 자, 비트코인이 솔드오프가 굉장히 좀 급격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지금 많이 떨어졌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테슬라가 현재 한 38,0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42,80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중간에 4,800개를 팔고 남아있는 게 38,000개나 됩니다. 자, 그런데 이 38,000개의 가격이 완전히 폭락을 지금 지난 2달 반 만에 50%가 떨어져 버린 거죠. 자,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22,700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마저도 지금 이 기사는 이틀 전에 쓰여진 기사인데 지금 위로 올라가서 좀 보시면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2만까지 떨어졌습니다. 8%가 다시 떨어졌거든요, 어제. 자, 그래서 현재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좀 무시무시하게 떨어지는 추세에 있는 거죠. 자, 2만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트코인 투자로 인해서 손실 본 게 12K에 달한다. 비트코인 하나당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12,000달러 정도의 손실을 지금 보이는 것이 테슬라의 비트코인 투자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당 12,000달러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이 무려 38,000개나 된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결국 지금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손실의 규모가 450밀리언 정도가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이 450밀리언 정도는 이미 22,700까지 떨어졌을 때 얘기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2만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10% 정도 더 떨어진 거죠. 따라서 지금 현재 테슬라가 비트코인 투자로 인해서 감당해야 되는 손실의 규모는 500밀리언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트코인의 가격이요, 올 연초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가격 하락은 4월 1일 이후에 발생을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500밀리언 정도 비트코인의 투자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을 모두 다 이번 7월 달에 발표되는 2분기 어닝 보고서에서 다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2분기 어닝 보고서를 발표할 때 테슬라의 순이익이 500밀리언 정도 오히려 감소돼서 발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자, 물론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다른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을 얘기하냐면 비트코인을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기업들을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뭐 이런 기업들을 얘기하죠. 그런 기업들에 비하면 비트코인은 테슬라한테는
자체는 그렇게 커다란 중요한 에셋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테슬라의 주가는 물론 비트코인보다는 자동차를 몇 대 판매했는가, 그리고 순이익 마진은 어떻게 되는가, 뭐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투자의 평가 지수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자동차 판매 대수 그리고 순이익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중국의 상하이 공장이 거의 한 달 동안 문을 닫았잖아요. 그래서 이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면서 중국 쪽에 테슬라 차량의 생산 대수가 엄청나게 많은 폭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입니다. 자, 이메일이 하나가 유출이 됐는데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2분기가 정말 너무나 어려운 분기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지금 중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급의 제한 문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공급 제한뿐만 아니죠. 완전히 그 록다운이 일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아예 공장이 문을 닫았었으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 6월 달 말까지 이 생산량을 우리가 굉장히 좀 푸시를 해야 된다. 엄청나게 좀 공장을 풀 가동시키면서 많은 생산 대수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지금 2분기 실적이 너무나 좋지 않게 발표가 될 예정인데 조금이라도 더 만회를 해서 주식의 폭락을 막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결국 비트코인에 대한 문제는요, 하나의 두통을 이번 분기 보고서에 애드를 해주고 있다, 추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의 문제가 없었어도 이번 2분기 실적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알고 계신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해 만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노이즈가 발생을 했죠. 자, 그리고 스톡 스플릿이 일어날 예정에 있고, 자, 차이나 록다운, 상하이의 문을 닫고 그래서 뭐 생산이 한 달 동안 중단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거기에 일론 머스크를 둘러싼 섹슈얼 해러스먼트, 성희롱에 관련된 이러한 루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정에 순위 많이 이러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오토파일럿 관련된 사고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굉장히 테슬라를 둘러싸서 이렇게까지 나쁜 소식이 한꺼번에 전달 될 수 있을까, 그 정도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테슬라라는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비트코인이 안겨주는 손실이 500밀리언이나 된다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에 빠진 그런 기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테슬라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읽어본 보고서에 따르면, 앞의 기사에 따르면요, 테슬라가 7월 달에 2분기의 실적을 발표할 때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었던 순이익의 수치보다 500밀리언 정도가 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500밀리언이라는 손실은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는데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난 2개월 반 만에 한 50%가 떨어지면서 이 손실을 손익계산서에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다. 자, 그러면요, 만약에 테슬라의 순이익이 500밀리언 정도 적게 줄여서 발표가 된다면 과연 EPS에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될지, 여기에 대한 계산을 여러분들과 제가 직접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킹 알파로 이동을 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페이지는 테슬라 주식의 메인 페이지고, 여기 네 번째 메뉴를 보시면 어닝즈라는 탭이 있죠. 이 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이 탭을 클릭하시면 밑으로 내려오시면 두 개의 박스가 보이는데요. 왼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 Latest Quarters Earning, 즉 지난 분기의 실적이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고요. 자, 오른쪽을 보시면 Upcoming Quarters Earning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컨센서스라고 부르는 시장의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수치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왼쪽의 수치를 보시면요, EPS 갭 액츄얼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1분기에 테슬라가 만들어낸 EPS의 실적이죠. 한 주당 순이익을요, $2.86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런데 $2.86를 그대로 비교하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순이익에서 500밀리언을 빼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순이익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이 테슬라가 발표했던 어닝 리포트를 직접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미리 찾아놨는데요. 이게 이제 지난 분기에 테슬라가 발표했던 리포트 안에 들어있던 그 손익계산서거든요. 자, 보시면 넷 인컴이 여기 나와 있죠. 넷 인컴이 3318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3318밀리언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빌리언으로 바꾸면 3.318 빌리언이 되는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주식의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1.157 빌리언. 따라서 만들어낸 순이익을 주식의 개수로 나누면 그게 바로 EPS잖아요. Earning per Share. 따라서 우리가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죠. 자, 보시면 3318 나누기 1157을 하면요, 2.86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2.86이 EPS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2.86 Earning per Share를 만들어냈구나,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숫자는 바로 이겁니다.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개수가
테슬라가 1.157 빌리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요. 다시 아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페이지에 가면요. 여기 뭐가 나와 있냐면 다음 분기에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예상 EPS가 나와 있거든요. 자, 예상 EPS가 총 1.78달러가 나와 있습니다. 한 주당 1달러 78센트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 순이익을 알기 위해서는 1.78에다가 아까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개수를 곱하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보죠. 1.78 곱하기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개수가 1.157 빌리언이었죠. 1.157 빌리언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결국 다음 분기에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전문가들이 기대하고 있는 순이익의 규모는요 2.059 빌리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이 2.059 빌리언을 그대로 다 순이익으로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비트코인의 투자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이 500밀리언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가 0.5를 빼야 됩니다. 자, 빼기 0.5를 하시면요. 자, 1.5594 빌리언이 나오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결론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다음 분기에 이 테슬라가 발표할 순이익은 아마도 1.56 빌리언 정도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1.56 빌리언을 우리가 다시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개수로 나누면 EPS가 나오겠죠. 자, 나눠봅니다. 나누기 1.157 빌리언이 총 주식의 개수였죠. 자, 나누면 1.34가 나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EPS의 예상치는 1달러 78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 분기에 실제로 발표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수치는요 1.34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죠. 1.78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1.34밖에 되지 않은 어닝 퍼 시어가 발표가 된다면 아마도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떨어질 가능성도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이 어닝 결과가 기존의 전망치인 1.78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35라든지 1.36까지 떨어지게 되면 예상치보다 한 24% 정도 부진한 그런 실적이 발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심하게 흔들린다면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좋은 매수의 기회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좋은 기회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냐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항상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지금 테슬라에 투자함에 있어서 하나의 리스크를 찾으라면 결국 멀티플입니다. 왜냐면 테슬라의 실적을 가지고 의심을 한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최근 들어서도 계속 60%, 70% 정도의 실적을 계속해서 올리는 성장 추세를 지켜나가고 있는 기업이 바로 테슬라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시킹알파에 나와 있는 어닝의 에스티메이트 전망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클릭하시면 나오거든요. 어닝즈 에스티메이트를 들어가면요, 우리가 이제 쿼털리로 되어 있는 것을 애뉴얼로 바꾸면 앞으로 3년, 5년, 10년이 지날 때 이 테슬라가 만들어내는 EPS가 어느 정도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시장의 전망치가 여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2022년 말이 되면 한 주당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어닝, 순이익은요 12달러 32센트 정도의 규모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한 3년, 4년 정도가 지나서 2026년이 되면 24달러가 넘어가거든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단 4년 만에 순이익의 규모가 2배 정도 껑충 뛰어오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실적은 2배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자, 그뿐만이 아니라 2031년, 즉 앞으로 10년 정도가 흐르면 12달러에 불과했던 EPS가 66달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5배도 더 이상 올라가는 거잖아요. 따라서 실적이 올라가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5년, 6년, 7년, 10년 정도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면 테슬라라는 기업이 지금 현재 만들어내는 실적에 비해서는 아마도 2배, 3배, 5배 이렇게 꾸준하게 실적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 굉장히 좀 커 보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뭐냐면 주식의 가격은 실적만 갖고 되는 게 아니죠. 만약에 실적이 2배 올라간다 해도 멀티플이라고 부르는 게 만약에 반 이상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테슬라 투자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왜냐면 멀티플이 너무나 높잖아요. 자, 밸류에이션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지금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냐면 원래 테슬라라는 종목이 가지고 있었던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였냐면요, PER이 즉 어닝에 비해서
시가총액의 규모가 1000배를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최근까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몇백 배 정도는 줘야 살 수 있는 그런 주식이 테슬라였는데 지금 현재 TTM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지난 12개월 동안 테슬라가 만들어낸 어닝에 비해서는 89배 정도 멀티플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향후 12개월 동안 테슬라가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되는 어닝에 비해서는 61배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61배라는 PE 레이쇼는 결코 낮은 건 아니죠. 왜냐면 뭐 구글 같은 종목도 지금 20배만 주면 살 수 있잖아요. 따라서 그것을 감안했을 때 미래에 만약에 테슬라의 실적이 2배 정도 올라갔다 해도 만약에 멀티플이 반토막이 나버리면 투자의 주가는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좀 안 좋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최고의 이제 리스크를 좀 강조해서 본다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번 2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좀 저조하게 나와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떨어진다면 지금 61배에 형성되어 있는 포워드 PER이요 50배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앞으로 테슬라의 멀티플이 현재 50대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 이하로 계속해서 떨어질 가능성과 아니면 그 정도의 수준을 앞으로 5년, 10년 정도 유지해 줄 가능성과 비교를 해보면 유지해 줄 가능성이 조금 높아진다라고 기대를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아까 실적 같은 경우는 멀티플보다는 훨씬 더 좀 가시성이 좋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차량의 판매 대수가 50%, 60%, 70%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지금 현재 테슬라라는 주식에 투자할 때 가장 커다란 리스크는 멀티플인데 이 멀티플이 조금 더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정말 다시는 올 수 없는 굉장히 소중한 투자 기회가 우리한테 주어지는구나, 이렇게 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한 2달 전에요, 아마존의 역사상 최악의 실적이 예상되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컨텐츠 하나를 여러분들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가 문제가 아니었고 리비안이라는 기업 투자가 문제였죠. 가지고 있던 주식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리비안의 주가가 굉장히 커다란 폭으로 폭락을 하면서 아마존의 실적에 상당히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어닝 결과가 발표되면 아무래도 시장 참여자들이 깜짝 놀라게 될 것이고 주가가 폭락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러한 논리가 구성이 됐었거든요. 그때는 실제로 아마존이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10% 이상 아마존의 주가가 폭락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과연 아마존 때처럼 테슬라도 같은 상황이 연출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일론 머스크가 매직을 발휘해서 마법 같은 일을 만들어낼 것인가, 굉장히 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희망이 있다면 제가 굉장히 아끼고 좋아하는 기업이 테슬라고, 또 테슬라라는 주식에 욕심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어닝 결과 정말 테슬라라는 기업의 내재 가치랑은 아무런 관계도 없는 비트코인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서 많은 주식을 추가적으로 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꼭 찾아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